네, 349페이지 위험 부담이 되겠습니다. 무슨 부담? 네, 위험 부담하고 비교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쌍무계약의 무슨 부담? 위험 부담하고 비교, 네? 이거랑 비교돼야 돼. 채무불이행에 이행불능하고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 자, 채무불이라는 것은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요거는 화재 원인이 갑한테 잘못 있고 을은 잘못이 없을 때, 갑은 목적물 인도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고 을은 잘못 채권자,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다가 되고요. 자, 위험부담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갑한테 잘못이 없고 을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갑한테 잘못이 없는데 을도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갑은 절대 뭐가 없다? 잘못이 없어요. 이건 채무자고요. 이쪽은 뭐예요? 채권자예요. 왜 매도인이 채무자냐? 목적물 인도 채무자라는 얘기예요. 목적물 인도 채무자고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 채권자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위험부담은 갑은 절대 뭐가 없을 것? 잘못이 없을 것. 그러면 잘못 없는 사람은 잘못 없는 사람한테 요구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는 대가 손실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이 사람이 부담해야 돼요. 이쪽은 여긴 채권자가 부담해야 돼요. 됐어요? 구별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42번에 1번 임대차 목적물 일부가 임대차 책임 없는 세로 인해서 멸실했다. 멸실된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은 당연히 감축된다. 자, 후발적 일부 불능이죠. 후발적 일부 불능. 누구 잘못 없으면, 임차인 뭐가 없으면 잘못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 뭐가 없으면, 잘못이 없으면, 귀가 없으면 당연히 감액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감액되는 게 맞는데 우리 민법전에서 민법전 627조에서 당연 감액이라고 안 돼 있어요. 차임 감액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 감액이 아니고 뭐다? 감액 청구해야지 감액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상하게 보십니다. 계약법에서 당연 해제 없고 주문에 당연 해지 없고 당연 감액 없어요. 전부 다 말을 해야지 해제가 되고 말을 해야지 해지가 되고 말을 해야지 감액된다. 그런 뜻. 40분의 1번은 627조 조문에서 당연 감액이 아니고 뭐다?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청구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2번 쌍무계 일부에서 양 당사자 기책세로 이행 불능이 됐어요. 그럼 누구도 잘못 있고요. 을도 뭐가 있으면요. 위험부담 문제 이슈가 아니죠. 위험부담은 반드시 갑한테 뭐가 없어야 돼요. 잘못 없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2번 질문 틀렸다. 세 번째 거 채권자 수령 지체 중 양쪽 잘못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은 뭐가 없지만 을은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갑이 무슨 자가 되고요. 채무자가 되고요. 채권자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대가 손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부담해야죠. 따라서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야지 맞죠. 틀린 지문. 네 번째 위험부담은 쌍무에서 한 채무가 원시적 후발적 위험부담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 아니고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후발적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틀린 지문이고요. 다섯 번째 질문 부동산 인도에 있어서 대금 위험 이전 시기는 원칙적으로 뭐한 때지만 등기한 때지만
등기 앞서서 목적물이 뭐가 되면 인도가 되면 인도시 위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전되는 거예요. 맞는 지문. 그러니까 부동산을 뭐 했으면요. 인도한 후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매수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사실 위험 부담 설명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43번 갈게요. 갑은 을한테 자신의 선 건물을 매각했는데 인도되기 전에 누구 잘못으로 병의 방화로 소실됐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잘못 없는 거고요.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보시면 1번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청구 못하죠? 두 번째 갑은 을한테 대금을 뭐 할 수 없으나 청구할 수 없죠? 없죠? 그러나 누구한테? 병한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죠. 세 번째면 갑은 을한테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해야 된다? 갑한테 뭐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묶어 송부하시는 거라서 갑한테 잘못이 없으니까 체불이행이 뭐야? 될 리가 없죠. 네 번째는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담보 책임 문제는 아니죠. 담보 책임은 서로 채무를 다 뭐해서 이행한 다음에 출연 문제 있을 때 들어가는 거죠. 다섯 번째, 갑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질 이유가 없습니다. 43번은 2번. 그 다음에 44번 역시 마찬가지 갑이 을한테 건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 화재가 발생했다. 설명 틀린 것 1. 소유권 이전은 뭐하게 됐으므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을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가 없지요. 없는데 어떻게 청구합니까? 그죠? 두 번째, 양쪽 책임 없는 사이로 화재가 발생했다.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없지요. 세 번째는 을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돈 달라 할 수 있죠. 네 번째, 을의 채권자 지체 중 양쪽 책임 없는 사이로 이행할 수 없다. 어차피 갑은 을한테 채권자 지체니까 돈 달라 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위 사의 경우 채권자 지체 중이었으므로 자, 갑이 자기 채무를 마음으로써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을한테 뭐 한다? 상환할 필요가 있다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45번. 불능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못한 것. 그러면 지금 이쪽 이야기가 무슨 불능 이야기죠? 아니, 요게 후발적 불능 얘기예요. 여기 무슨 불능? 이게 후발적 불능이죠. 그죠? 그러면 원시적 불능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무슨 불능? 아까 제가 무슨 불능일 때 원시적 불능일 때 전부 불능일 때 하고 무슨 불능? 일부 불능일 때 한번 보는 차이가 있죠. 전부 불능일 때는 아까 계약, 체결상 뭐다? 과실 이 채무 갖고 놀고요. 이건 아까 면적 부족 담보 책임. 면적 부족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가지고 논다 그랬어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하고 무슨 불능하고 원시적 불능을 전체 놓고 보는 거예요. 조문 이야기예요. 기억 원시적 불능 무효로서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가 발생하며 후발적 불능은 뭐 하나? 유효하나 채무자 귀책서에 따라서 자 여기 무슨 부담? 위험 부담이나 무슨 불능? 이행 불능 문제가 발생하죠. 맞는 지문. 니은 원시적 불능에 있어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선의 및 무과실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돼 있죠. 틀렸죠 벌써. 반대로도 있어요.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손해배상을 원칙을 하고 그 배상액은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에 받은 손해 있죠? 아니죠?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반대로 돼 있어요. 가로 묶어볼까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그게 이행이익이고요. 그 뒤에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믿었다, 그게 실례이익이죠.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지문은 맞지만 니은 지문은 틀렸다. 디귿 쌍무계약의 일방 채무가 양쪽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양쪽 뭐가 없으므로 잘못 없으면 계약은 유효하지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리을 쌍무의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귀 없는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맞는 지문. 미음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권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그래야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행 불능이죠. 그러면 미음은 이거 얘기한 거죠. 이거. 그 다음에 리을은 이거 얘기한 거 이거. 그 다음에 디귿은 양쪽 잘못 없다 그랬잖아요. 청구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요거 계약 체결상 과실 요거 설명을 해놓은 거고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45번은 별표를 해두시고요. 열심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46번 있죠. 요거는 판례 얘기예요. 무슨 얘기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기니까 계속 읽으시고요.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46번 옳은 것 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쌍무계약의 쌍방 채무가 동생관계에 있을 경우 일방 채무 이행기가 뭐하더라도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는 채무 이행을 뭐하지 않고 이행한 이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자 보세요.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항변권을 행사에만 발생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항변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1번은 제가 그잖아. 항변권은 뭐라고요? 항변권은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뭐다? 이행 지체 뭐다? 책임 면제를 했으니까 그 1번 질문 틀린 거고. 두 번째, 매수인이 자신에게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이 수익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이 도과됐을 때 경과된 경우 매수인은 잔금에 대한 이행지의 책임을 지지 않으나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중도금 네? 현재까지 네? 여기 잔금 현재까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뭐고 지체가 되고 여기는 전부 다 무슨 뭐가 아니다. 지체가 아니었으니까 잔금 기준 이유 못 준 중도금은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척.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 세 번째, 한 번 먼저 현실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렸다? 수령 지체 빠지게 했죠. 자,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라 했죠. 그럼 상대방권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 번 현실 제공, 수령 지체 빠지게 했다 할지라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권 항변권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네 번째 거, 항변권 붙어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타 채무의 상계를 뭐한다면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 의사표시에서 상대방 항변권 행사 기회를 상실한 결과 상계는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미안합니다. 4번은 수동채권이 아니고 자동채권. 항변권 붙어 있는 채권과 항변권 없는 채권 있을 때 항변권 붙어 있는 채권하고 항변권 없는 채권을 통통 치자하면 그 항변할 기회를 박탈하죠. 그래서 여기 수동이 아니고 뭐다? 자동채권. 그래서 4번 질문 틀린 거고요. 다섯 번째,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권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 수익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 동생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 청권 행사에 대한 건물에 대한 명도와 수익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지 아니했다면 임대인에게 매매 대분 지연 손해금 뭐 할 수 없다? 구할 수 없죠. 서로 무슨 관계 있으면? 동생관계 있으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저쪽은 항변권이 있지 않습니까?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 이행체 책임 면제받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46번 지문은 길지만 꼭 좀 여러 번 읽어 두실 것. 그 다음에 제3자에 관한 계약입니다. 제3자 계약. 요거는 이제 기본이 뭘까요? 기본은 요걸 이제 스토리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통 계약에다가 당사자 아닌 제3자 약관이 부과된 경우. 갑하고 을하고 그냥 보통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근데 대금 난에다가 그럼 대금 반드시 보통은 을이 갑한테 주는 게 맞죠? 근데 갑이 요청합니다. 나한테 주지 말고 좀 병한테 좀 주라. 그래서 을이 뭐야? 알았다. 그래서 병이 받기로 약속한 경우 있죠. 그러니까 뭐죠? 보통 계약인데 플러스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권리 취득한다는 조항 들어간 거예요. 제3자가 뭐요? 권리를 취득한다는 요 조항이 하나 들어갔을 때 이 말이 기니까 뭐라 하느냐? 제3자 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계약에다가 제3자 권리 취득 조항이 들어가면 제3자간 계약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기억할 것이 뭐죠? 을은 이 매매 계약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들고서 당연히 병한테 가서 뭐야?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항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을이 이 갑병 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그들의 문제지 갑을 관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병한테 뭐 할 수 없다. 항변할 수가 없다. 아십니까? 이걸 가장 기본값으로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른 거 다 흔들려요. 그래서 이 갑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대가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 무슨 관계? 그리고 갑을 관계는 당연히 기본적 관계다. 또는 이제 보상 관계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포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356페이지에 48번 별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 1억 원 매수한 을과 합의해서 을이 대금을 누고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죠. 그러면 요 둘 관계가 소비 대차죠. 그러니까 계약해서 돈을 이렇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얘기죠. 1. 갑이 합의 내용을 누구한테 통지하면 병한테 통지하면 자
병은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한다? 아니고 을이 병한테 이 사실을 뭐 했다 해서 통제했다 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병이 누구한테, 을한테 수익 의사를 표시했을 때 비로소 취득하는 거예요. 병이 이 약속대로 돈을 주세요 라고 을한테 수익 의사 표시일 때 병이 권리 취득하는 것이지, 을이 병한테 알렸다 해서 취득하는 거 아니다. 두 번째, 을은 갑병세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이거죠. 이건 자기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은 맞고 2번은 틀린 거죠. 을은 어디 문제 가지고, 갑병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 네? 병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죠. 그죠? 무슨 관계죠 이게? 대가 관계. 2번이 정답이고요. 세 번째, 을이 병한테 대금을 뭐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뭘 주지 않으면,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자,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 갑이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게 아니다. 계약 해지권은 당사자 문제지 수익자 문제가 아니다. 틀린 지문. 네 번째, 병의 권리가 확정됐습니다. 네,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취소할 수 없다. 병의 권리가 뭐가 돼도, 확정돼도, 그죠? 갑을 이 계약에 착오가 있으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가능하죠.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렸고요. 다음 다섯 번째,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채물령을 이유로 갑이 매매 계약을 뭐 하려면, 해지하려면 병 동의를 얻어야 된다. 갑이 뭐 할 때는, 해지할 때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병에 동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48번에 2번, 기본 관계다, 대가 관계다. 대가 관계입니다. 대가 관계 문제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는 것, 항변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넘겨볼까요? 50번 문제. 갑은 을한테 자신의 아파트 매도하면서 대금을 을이 직접 갑 채권자 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병에 수익의사 표시하였다. 설명으로 틀린 것. 기억. 갑과 을이 매매대금 감액하기로 뭐했다? 합의했습니다. 효고형은 병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문장 자체가 뭐예요? 수익 의사 표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수익 의사를 표시하면 병한테는 권리가 이미 뭐 한 거예요? 발생했는데, 이걸 다시 또 뭐 가지고 합의해서 효력 병이 뭐 하잖아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기억식 뭐야? 맞는 질문이죠. 미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권리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니은, 을이 갑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병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죠. 수익자는 무슨 권이 없다? 해제권이 없습니다. 디귿, 을의 기망에 의한 착오 여부는 병을 기준으로 한다. 병 기준이 아니죠. 수익자는 기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누구 기준이 돼요? 갑이지, 병이 아닙니다. 늘 갑이 착오를 이유로 을과 매매 계약을 뭐 하더라도, 체결하더라도 병이 이러한 사실을 뭐 했다면, 몰랐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으나 취소하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계약해가지고 갑이 계약을 뭐 했어요? 취소하면 이 병은 무슨 자가 아니다. 이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이 제 3자는 의사표시 있죠. 의사표시 당사자 건너간 누가 있죠? 제 3자 있죠. 이 제 3자가 서인 3자 있죠. 여기 이 사람 포함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이 당사자 계약하면서 안에 있었던 자지 이 계약 후에 나타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3자는 계약에 있어서 제3자는 의사표시 건너간 선이 제3자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50번 틀린 지문은 디귿 리얼.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52번까지만 합시다. 자, 제3자 계약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계약에 의하여 일방이 제3자에게 이양할 것을 뭐 했을 때? 약정했을 때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양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계약 이익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기죠. 따라서 표시한 다음에 당사자는 변경, 소멸시켜서는 안 되죠. 세 번째,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 이익 향수 확답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뭐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죠. 제3자 계약 이익 받은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3번은 뭐 있습니까? 최고에서 침묵시키면 노죠. 네 번째,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 당사자, 유학자, 낙약자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논리 모순.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변경, 소멸시킬 수는 있어도 생긴 후에는 안 되겠죠. 다섯 번째, 낙약자는 유학자하고 낙약자 누구예요? 갑을이죠. 갑을 계약에 한 항변으로 계약 이익을 받을 누구?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조심할 것은 요 약자하고 수익자 관계 가지고는 항변할 수가 없죠. 52번은 정답이 4번. 네, 그래서 제3자는 계약도 틀릴 것이 없습니다. 잘 맞힐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법정 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